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오늘은 갑자기 루샤님한테 운전하신 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운전은 사실 얘기만 나와도 웃음이 나는데 제가 면허를 딴 해는 2000년도?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 바로 딴 것 같네요. 네. 딴 이유는 차는 있는데 운전하려고 하니까가 아니고 남들이 다 따니까 조급한 마음에 일단 따야겠다. 자격증처럼 땄던 것 같아요. 오, 공감 대박. 저는 90년대 초반에 땄답니다. 다들 대학생 때 따나 보네요. 네. 사실 저도 루샤님처럼 저희 집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운전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선택할 것이 꼭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운전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자격증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기본적으로 네.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준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땄어요. 그때 준비할 때는 도로주행도 도로에서 한 게 아니라 코스 시험이랑 주행 시험을 보러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네. 그다음 면허 시험장에 가서 그 안에서 주행까지 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저하고 시대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제가 왜 자꾸 이거 운전면허증 얘기만 나와도 웃음이 나냐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는데 자격증란에 운전면허증을 딱 하나 써놨대요. 네.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이 자격증란에 운전면허증 왜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서 그거라도 썼다고 했더니 기사 하실 거냐고. 그래서 자격증처럼 생각했던 게 지금도 갑자기 웃음이 많이 나는데 저네요. 네. 저는 사실 면허 시험장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켜보고 있고 긴장감 때문에 결국은 경사진 곳에서 시동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때는 오토가 아니고 스틱으로 네, 보셨었죠? 스틱으로 보라고 또 남들의 귀가 또 팔랑귀여가지고 남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스틱을 따야 된다. 그러니까 스틱으로 땄는데 지금 오토잖아요, 다들. 맞아요. 어렵게 이제 그 스틱을 봤는데 그때 방송으로 뭐라고 딱 나오냐면 탈락. 그렇게 탈락이란 방송이 딱 나오자마자 잽싸게 스태프들이 저를 데리러 와요. 그 상황이 저는 너무 부끄럽고 쪽팔림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스태프들이 오면은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고 내리시라고 하나요? 아니요. 저 쫓겨나듯이 저기 빨리 정말 잽싸게 움직여야 돼요. 그 차가 빠져야 다른 차들한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시동이 꺼진 자리에서 네. 운전석에서 나오고 네. 그 스태프들이 와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빨리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너무 상상만 해도 재밌다. 네. 그러셨군요. 저도 한 번 떨어졌었거든요. 제가 주행은 되게 잘했어요. 돌발도 잘 잡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제가 돌발을 딱 잡으면 와 이분 번개네 막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자신만만하게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주행도 보기 전에 코스에 T자 코스를 갔거든요. 근데 딱 감이 왔어요. 갔을 때 조금 더 갔다. 공식대로 안 했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후진할 시간은 없고 가야지 그러고선 갔는데 딱 그걸 도는 순간 띠 그러면서 탈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송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나를 부르는 게 아닐 거야. 그리고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거든요. 어렸으니까. 그래서 한 번에 붙을 거라고 막 호언장담을 하고 그다음에 돌발도 잘 잡고 반사신경도 엄청 좋다고 막 칭찬받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머 이거 뭐지 꿈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안 나왔었는데 저도 어렴풋이 생각해 보니까 빨리 나오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코나님 좀 크게 웃어도 될까요? 왜냐면 저도 지금의 남편이 남자친구였던 시절에 그 면허를 7번을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야 그것도 남자가 그래서 제가 엄청 콧방귀를 끼면서 난 한 번에 붙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큰 소리를 딱 치고 2번 탈락했죠. 3번째 붙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나중에 남편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그게 학원을 제대로 다닌 게 아니고 티켓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잠깐 몇 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시험을 자꾸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시험부터 그냥 무작정 본 거더라고요. 시험을 보면서 배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떨어진 사람들이 결국 운전을 더 잘한다는 게 한 번에 붙은 사람은 도로에 끌고 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씀. 제가 장롱면허 엄청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갱신도 돼가지고요. 일종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이제 한 번 떨어지고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하다가 이제 2번째 붙어야지 그러고서 이제 2번째 붙었는데 그 이후에 남친의 차, 지금의 남편은 아니고 남친의 차를 운전하겠다고 앉았다가 그 기어가 후진 상태로 되어 있는 거 못 보고 그냥 밟다가 뒤에 차를 받았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돌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이후 저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따자마자 사고 경력자가 됐죠. 코나님 좀 크게 웃어도 될까요? 왜냐면 자꾸 공감이 돼가지고 이번 시간 계속 웃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후진해서 사고 나는 사람은 저밖에 없겠구나. 그랬는데 또 있으시군요. 저는 결국은 시험장에서는 붙지를 못해 학원에서 오히려 더 쉽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연습했던 공간이니까 결국은 면허 시험장에 가서 혼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는 덜컥 붙었습니다. 근데 면허학원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시선을 의식했나 봐요. 남친도 보고 있지, 모르는 사람도 지켜보고 있지, 이 탈락이라는 방송 때문에 창피하고 막 그래서 하지만 혼자 간 곳에 가서는 한 번에 자신 있게 붙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보는 것이 더 어렵다, 학원이 더 쉽다고 했던 것들도 다 속설이라는 거, 다 개인의 취향이라는 거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근데 또 저하고 루샤님하고 그 운전면허 땄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대차도 또 느껴지는데 이 운전면허도 되게 많이 변천을 했잖아요. 네. 제가 면허 시험 볼 때는 학원에서 시험 보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면허 시험장에 가서 봐야 했고. 그렇구나. 근데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면허 얘기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막 뻐기면서 자기는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경기도 살았기 때문에 경기도 그 운전면허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이 시험이 어렵대요. 그래서 그것도 어딘가에서 보는 프라이드가 있네 해가지고 그때 강남 스타일이시군요. 아무튼 별거 갖고 다 뻐긴다니까요. 그때 우리 이런 시험 보려면 땡땡 출판사 문제집을 발서했던 사람들의 그 카더라 통신이 생각나네요. 지금 듣는 분들 중에 공감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 운전면허 이론 시험 봐야 돼. 그러면 다들 땡땡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셨구나. 제가 들었던 속설 중에는 지방 가서 보면 쉽게 붙는다. 그거 네. 맞는 말이에요. 속설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그 나이가 되게 많이 들으신 상태에서 면허를 따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회사 그만두시고 그 개인 사업을 하시려고 시작을 하시는데 운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운전 면허를 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매번 떨어지셨어요. 아유. 이론은 또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한 번에 붙으셨는데 실기가 계속 안 되셔가지고 심지어는 떨어지고 나서 하도 많이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낚시도 가가지고 우두커니 앉아 있어보고 내가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그런 자책을 되게 많이 하시다가
결심을 하신 거죠.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따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지방으로 가셨어요. 근데 한 번에 붙으셨어요. 그러시군요. 아버님들을 위한 시험이군요. 저는 면허하면 제 연애 스토리까지 연결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문제집도 남자친구가 사주고 항상 제가 학원에서 힘들게 연습을 하고 나오면 간식으로 우유하고 빵을 사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학원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막 문제도 내주고 답 맞추기. 그러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면서 데이트했던 기억이 나요. 아, 로맨틱하네요. 지금은 빵하고 우유 하면은 눈물 젖은 빵 막 이랬을 텐데 그때는 정말 여친을 기다리면서 네. 그 빵과 우유를 준비해 놓고 아, 내가 이 여친과 행복한 그 데이트를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그게 막 공감이 되고 뭐 그때의 사랑이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오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또 좀 크게 웃어도 될까요? 아니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헤어지려면 운전을 배워라. 아, 이렇게 할 정도로 결국 운전 가르쳐주다 보면은 이 인간의 본능이 나오면서 그 사람 성격 나오고 여자 남자의 그 차이점이 운전 실력에서 확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공간 지각 능력, 유독 주차를 못하는 여자들 약점 때문에 그 무시당하는 기분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운전 도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연수거든요. 그 두 번째까지 간 이유가 있어요. 아주 슬픈. 그 첫 번째 연수를 받고 이제 도로를 나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혼자 나가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좀 옆에 같이 타달라.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나가니까 저희 남편의 그 유일한 낙이자 행복한 시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침대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밥 먹을 때만 떨어져요. 네. 그리고 TV와 삼자 대면을 침대와 본인과 그 TV 이렇게 삼자 대면을 하고 있는데 일체가 되는군요. 네네. 모든 남편의 로망이죠. 그리고 리모컨을 항상 쥔 채로 자고 있는 것 같아서 끌어가면 나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리모컨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저희가 그 지니 인공지능 찐이. 예, 지니 그걸 쓰고 있는데 네. 남편이 아주 좋아해요. 어떤 기능 때문에 좋아하냐면 네. 리모컨 찾아줘 이러면 그 리모컨에서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띄우띄우 소리 나요. 오, 그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우리한테도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맨날 찾는 게 리모컨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달라고 하니까 이제 남편은 조금 짜증이 났죠. 쉬는 날 침대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짜증이 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교차로를 지날 때 남편이 계속 밟아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음이 약하고 약간 겁이 좀 많거든요. 나름대로 속도를 낸다고 밟았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차 옆으로 세우라고. 그러더니 벌떡 나가더니 그 운전석 있는 자리로 오더니 저한테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그때 운전대를 뺏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정말 치사해서 운전을 안 했죠.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랬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걸 하지? 근데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제대로 알려주려면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좀 고쳐야 돼. 또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돼라고 했으면 제가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이 모자라구나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할 텐데 그냥 갑자기 그만 내리라고 해가지고 좀 황당했었습니다. 지금 운전대를 뺏고 화를 냈던 남편의 모습이 운전면허 시험장의 그 스텝들과 같네요. 사실 또 되게 크게 웃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한 번은 제 차는 없으니까 아빠 차를 가지고 출근에 도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로에 나간다는 게. 그래서 그때 남자친구한테 옆에 타고 같이 회사를 좀 같이 가달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인데 그때 제가 출근했던 곳이 김포였어요. 김포까지 가는데 결국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영종도를 갔답니다. 두 분이 데이트하기에는 참 좋은 코스였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때 한참 톨게이트가 막 생기던 시절이어가지고 무료였던 또 기간이었어요. 일단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회사도 못 찾겠고 그래서 이제 저희 상사분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도저히 거길 못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상사분께서 제가 또 초보 운전인 걸 아시기 때문에 너무도 친절하게 서울로 돌아갈 자신은 있느냐 하고 물으셔서 아무래도 집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치 않는 휴가를 내고 난친과 데이트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런데 그 운전을 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엄청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하는 운전이. 그래서 제가 신호등을 보면 길을 못 보겠고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다 말고 잔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동시에 두 가지도 못 하겠는데 이 세 가지까지 하게 되니까 잔소리 그만! 이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 딱 감고 팔짱 끼고 시트에 누워버리는 거예요. 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셨겠다. 동시에 두 가지 못 하는데 진짜 완전 화가 나가지고 그때 헤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머머. 민규, 해규가 세상에 못 나올 뻔했군요. 그 루시아님 그 말씀 들으니까 저희 남편이 그때 그 표정이 생각나면서 저희는 그 시댁이랑 친정이 지방이라서 명절 때 오래 운전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운전 연수를 한 이유가 운전을 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때 같이 번갈아 가면서 명절 때 힘들게 운전할 때 번갈아 좀 운전을 해보겠다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고 나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치사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운전할 때 남편이 기분 좋을 때는 제가 약 올리죠. 이렇게 고소하면서. 그러니까 왜 운전을 못 하겠어요 하면서 나한테 운전 안 넘겨봤자 힘든 건 본인인데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나네요. 현명한 남편이었다면 와이프의 운전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느낀 결론은 운전은 남친한테 배울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러다 헤어지겠구나. 그래서 물보다 진한 핏줄 아빠한테 배우기 시작했죠. 아빠랑 어디를 갔냐면 남양주에 위치한 불암산에 갔어요. 네. 그때 제가 정말 느낀 건 남친이나 남편은 제가 하는 실수에 대해서 사사건건 지적질을 하는데 아빠는 안 그러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화도 안 내시고. 어느 정도로 화를 안 내셨냐면 제가 사실은 골짜기에 박쥐를 빠뜨렸어요. 헐. 웃으면 안 되는 장면인데 자꾸 웃음 나온다. 정말 저도 그때 당황스러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빠는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레카차를 불러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아빠한테 죄송하고 떨렸을 텐데 굉장히 감사하고 그 화를 내실 만도 한데 이 상황을 해결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는 아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빠가 지금도 또 보고 싶네요. 추억은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하죠. 네. 그때는 그 루샤님의 남편, 지금의 남편, 그때의 남친이 그 남친 모드가 아니고 운전면허 도로연수 강사 모드였군요. 제가 요즘 강사님한테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데 엄청 지적질을 받거든요. 처음에는 위축이 돼가지고 이분은 좀 잘하게 놔두지 왜 자꾸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그 강사님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안 가르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탠다드로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면서 사실 제가 처음에 지금은 조금 안 그렇지만 제가 제가 도로의 가운데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은 우측 차선에 계속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사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바로 옆에 차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안 그러다가도 가끔 당황하면 제가 그럴 때가 있는데 딱 그럴 때마다 우측으로 붙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다른 운전자들도 보면요. 베테랑들도 우측에 붙어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 좀 붙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연수가 끝나고 도로에 혼자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때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마음에 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내가 주의 깊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끝났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마지막 날 그 주차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 주차를 제가 보통은 이제 2시간 동안 주차를 하는데 그날 가까운 친구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 연습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 도로를 좀 익히려고 주차하기 전에 그 친구네 집 근처에 갔다가 온 다음에 이제 주차 연습을 하는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강사님이 알려준 대로 뭐 Y자를 만들고 뭐 뒤에를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 계속 하는데 할 때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강사님이 와 2번째시긴 하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주차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분도 좋게 딱 집에 왔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오른쪽 전체가 마비됨을 느꼈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셨군요. 이게 핸들을 엄청 꺾어야 되잖아요. 핸들 꺾고 그다음에 계속 주차장 안에서는 브레이크를 많이 밟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힘을 되게 많이 줬던 거예요. 안 쓰던 근육 많이 사용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잖아요. 아, 험난한 정말 이 장롱면허 탈출기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 벌써 운전 경력이 10년째인데 와, 10년? 오, 주차는 부러워요. 아직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쿠나님 남편이 하셨던 말씀 또 떠오르네요. 운전은 주차가 다다. 아, 맞아요. 아니, 지금은 이제 본인도 힘들었는지 예전에는 관심도 없더니 요즘은 차 끌고 갔다 왔나 봐. 차 대놓는 위치가 달라졌어. 막 이러는 거서 아닌데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남편이 내가 좀 운전을 했으면 하는 요즘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면서 잘 돼가냐고 물어보고 그러더니 또 한번 기죽이는 말을 했죠. 운전은 주차가 다야. 뭐 도로에 가면 밟으면 가잖아. 왜냐면 제가 그 말이 또 공감이 되는 게 우리 남편도 제가 어딜 간다고 차를 한번 가지고 가보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주차할 수 있어? 그때 대답이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경비 아저씨께 한번 부탁을 해봐야겠다고. 근데 남에게 피해 줄 거면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몰랐을 때는 그게 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지 몰랐는데 초보 운전자분들이 저도 초보가 일 때가 있었지만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결심을 하고 며칠 전에 초보 운전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 코팅하려고 들고 나왔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그걸 붙이고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예쁜 그림으로 하나 뽑아놨습니다. 다들 올챙이적 생각을 하고 제가 본 재밌는 문구 중에는 저도 제가 무서워요. 뭐 이런 계속 직진 중 뭐 이런 거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검색해 보니까 되게 재밌는 문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베테랑이신 분들이 나를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문구가 뭐가 없을까 해서 그냥 저는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좋네요. 듣고선 네. 초보 운전해서 한 장 뽑아놓고 이제 제가 멋지게 도로를 다닐 네.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베스트 드라이버 코다님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간 저도 옆자리에 앉아서 한번 호사를 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해야겠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운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강의를 이제 다니는데 되게 외곽 또 먼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자주 생겨요. 이제는 자주 생겼는데 다행히 그때는 같이 하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2분 선생님의 차를 번갈아 타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태우려면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저를 태우러 오세요. 이렇게 돌아서. 근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침에 바쁜 시간에 그때는 1교시 수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막 7시 반 막 이렇게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저한테 오시려면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운전을 초보 운전하는 것도 민폐기는 하지만 운전을 못하는 것도 민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내가 가고 싶은 것도 내가 운전해서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도 생겼고 그래서 남들이 보면 그냥 안 하고 살았는데 끝까지 안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도전해보고 싶었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그 장롱면허 탈출기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도로 연수를 하고 있고 이제 이제 끝나서 이제 도로로 내가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세상에 나가는 하나의 그 한 발을 내딛는 그런 게 될 수 있겠구나 해서 공감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장롱면허 탈출기를 가지고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소재를 좀 선택을 해봤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웃고 깔깔거리고 지내는 내용들이 많아서 네. 오늘은 뭐 공감 가는 얘기도 있으실 거고 들으면서 어머머머머 나도 저랬는데 그런 생각 하시면서 되게 그 기쁜 시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운전을 할 때와 하기 전과 운전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세상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항상 부탁을 해야 되고 의존해야 됐던 제가 독립을 시작한 거죠. 독립을 시작했고 예전에 한번 운전이 혼자일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황당하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전을 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바깥을 볼 수 있는 여유가 또 생겨요. 이제 운전이 능숙해지면 이제 운전은 몸이 기억하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걸 할 수가 있죠. 얼마 전 지방 강의를 갈 때 단풍 구경을 한 번도 못 했었는데 올해는 바빠가지고 운전하면서 단풍 구경을 했고 또 그 슬픔이 왔을 때는 우울한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그 우울을 즐긴다고 했잖아요. 그 차 안에서 드라이브 할 때 그거 아주 좋습니다. 네, 코나님도 얼른 그 경지에 이르시기를 제가 기원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장롱 면허를 탈출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시간에 꼭 만나요.